2022년 9월 8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이 양면전쟁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양면전쟁, 동시에 외부에 있는 두 개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적과 싸우면서 밖에 있는 적과도 싸우게 되는 내우와 외환을 동시에 맞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재명을 치고 이준석을 칠 것이냐, 아니야, 이준석을 치고 이재명을 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뭘로 기소를 했느냐? 대장동 개발 게이트와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 이게 그냥 단순히 기억착오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이런 발표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 적극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 압력 때문에 국토부가 이걸 그렇게 한 거지 성남시가 한 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했는데, 이 판단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렇게 판단해서 각각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이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9월 9일이 추석 전날이면서 북한 정부 수립일인데, 또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데, 그걸 앞두고 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김문기 씨를 알았던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죠. 변호사 때부터 김문기 씨하고 인적 교류를 해왔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모노레일 견학하려고 뉴질랜드가 갔었죠. 그때 갈 때 이 김문기 씨가 동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하고 원래 출장 목적에는 없는 거지만 빠져나와갖고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 거듭해서 해외 출장 중에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허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 골프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받은 것도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이 김문기 씨 가족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쭉 봤더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다. 이러면서 이제 허위사실 번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은 성남시가 결정해놓고 국토부가 한 것처럼 떠넘겼는데, 그게 아니다, 문서 딱 보니까 성남시가 결정한 걸로 돼 있지 않느냐. 역시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오늘 기소될 줄 알았더니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김혜경 씨한테 초밥과 소고기 사서 전달하게 한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를 하면서 검찰은 이 김혜경 씨와 이 배모 전 사무관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봤는데, 한 사람을 기소하고 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9월 9일이 지나도 정지됐기 때문에 다시 기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같이 안 했는지는 이거는 뭐 수사 전략인 걸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 추가 법리 검토를 한다. 그러면 추가로 뭘 더 뭐 지금 이 배 씨에 대해서 건 거보다 더 다른 걸 더 거는 경우라면 가능하죠. 빼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뭐를 더 할 수 있나. 어쨌든 이 사건을 이재명 씨는 7만 8천 원 사건인데 억울하다고 그랬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인가요? 이때 법인카드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세 분의 밥값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김희영 씨 측 변호인하고 기사도 밥을 먹게 했죠. 지금 또 근데 국힘당에서는 또 시끄럽습니다. 왜냐? 비대위를 만든다 박주선 씨를 비대위원장 시킨다고 하더니 갑자기 누굽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의결했습니다. 뭐 찬성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하고 이 비대위 위원장 대행이라 그럴까 하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 이준석 전 대표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를 만들어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서 인용에 대해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을 내세웠던 비대위가 무너졌는데 다시 지금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니까 또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힘당 중심 세력은 밖에서는 이재명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물론 그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요. 또 안에서는 이준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도 잘 봐야 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국힘당 안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따라서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밀어내려고 하다 본인이 사퇴를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는 비대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온갖 했는데 거기에 다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친위 세력이라고 할까? 윤핵관이 검핵관이 꼭 친위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서는 이준석, 밖으로는 이재명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 전쟁에서 다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이준석 씨가 가처분을 냈는데 인용이 된다 그러면 국힘당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럼 근데 법원도 연속해서 여당인데 두 번 가처분을 인용해 주기도 부담스럽고 뭐 어떤 결정을 나올지 두고 봐야 되고요. 또 이재명 씨는 형식상으로는 지금 검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재명 씨도 변호사 출신이고 또 숱한 율사들이 붙어서 할 테니까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이쪽은 뭐 가처분 같은 게 당장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싸움은 이준석과의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힘당 위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무너진다면은 이재명을 이렇게 수사해 가면서 구축했던 그 망이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치고 이재명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이준석을 잡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초기에는 이준석을 치지 마라. 이준석 치지 마라. 치게 되면 저거 난리 부르스를 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쳐버리니까 지금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던데 이 날렵한 솜씨 좋은 사람이면 닭을 한 번에 잡죠. 근데 장닭을 잘못 잡아갖고 날개만 찍어내니까 이 장닭이 막 꼬꼬약거리면서 사방 다니면서 시끄럽게 한 그런 형국이다. 왜 이렇게 서투냐?
지금 뭐 이준석 씨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나가지 않고 나가려면 윤핵관이 나가서 새로 니네 당 만들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갇혀보면서 또 인형이 되면 참 힘들죠. 그런 게 예상됐기 때문에 치지 말고 그냥 어떡하든 그냥 가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천에다가 빗 맞춰갖고 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실패하게 되면 참으로 어렵죠. 이재명과의 싸움은 이제 해야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은 냉정합니다. 토사구팽. 권력을 잡는데 공이 있다 그래서 공 있는 세력을 다 우대하다 보면은 진짜 권력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컨맨, 서드맨을 쳐내야 돼요. 오히려. 자기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을 쳐내야 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비로소 통치행위를 할 수 있죠.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2등 3등 하는 사람 써버리면 그 사람들이 호가호위로 대통령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이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토사구팽하는 게 참 권력의 비정함일지 모르지만 권력은 기본적으로 2위, 3위를 쳐내야 됩니다. 토사구팽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도와준 세력을 누가 봐도 2인자가 되는 세력을 쳐내야 됩니다. 박정희도 5.16 했을 때 가장 오른팔이었던 김종필을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나갔다고 JP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이게 권위가 쓰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JP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쳤을 때 쳐줘야 되는데 안 쳐지게 되면 어려운 거죠. 윤 대통령도 평생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의 비정함 세계라든지 이런 걸 좀 서툰 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에 대해서는 정적이 불복을 했다면 뭐 그야말로 쳐내야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대드니까. 이재명을 잡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적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범죄 행위가 많습니다. 근데 저걸 그대로 두고 벌써 100일 한 4달 이상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 큰 적을 아치에너미를 안 잡으면 뭐 정치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는 법가처럼 패도 정치를 하는 거지 왕도 정치는 그건 이상세계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이제 정 부의장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또 검찰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떨지 양면 전쟁입니다. 이걸 해낸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조금 우세승이라도 잡는다면은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좀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위기고 그야말로 이재명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란 대로 탄핵까지도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 건곤일척의 싸움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면전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원래 양면전쟁을 회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더 큰 적은 내부에 있는 이준석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치고 이재명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거꾸로 된다면 장기간 혼란을 겪으면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 잡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가처분 결정 여부를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